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 떼보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양떼가 더 강하다고 믿고 있는 김로벨 TV입니다. 여러분, 리더 하면 대통령, 저도 대통령을 많이 다뤘죠. 정치인들, 또 전쟁터에서 한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한 조직을 이끌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 리더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고, 또 우리가 열차를 탔다,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그 조종사나 기관사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 아주 거대 담론이 아니라 중간 관리, 그 리더들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은 꿈의 직장이라고 불려지죠. 그 사람들은 팀장급 리더들을 어떻게 육성할까?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크게 화제가 됐던 그 구글의 산소 프로젝트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이 알려졌는데 왜 다시 이거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 소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영학 전공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구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세웠는데 그냥 구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검색 엔진 구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998년에 창립을 했죠. 지금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3위의 기업이 돼버렸죠. 창업자는 아시다시피 세르게이 무린하고 레리 페이지인데, 처음에 그들이 구글을 창립했을 적에 들여다본 사람이 참 이거 무슨 장난하나 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이 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거는 미 정부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있죠. 구글 맵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메일까지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기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데, 이게 이제 한국이 그 강점을 보이는 게 검색 엔진하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스에서 한국은 고유의 프로그램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랬는데, 워드 프로세스는 아직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래아 한글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점유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 그 검색 엔진 점유율이 구글이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44.89%, 2위가 네이버가 44.76%.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8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구글이 무섭게 따라와 가지고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됐죠. 그런 면에서 네이버는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로 검색을 하면은 내가 찾고 싶은 걸 못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국내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밴드라는 SNS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정말 이 국내 완전히 토종 국내용 검색 엔진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 모토가 Do the right thing. 이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옳은 일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요즘 보면 별로 옳은 일 하지 않고, 저는 구글 전체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 많고 너무 돈만 밝힌다, 그런 생각이 들죠. 주식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그래서 이제 3위입니다. 3위, 2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 액수가 얼마나 큰 건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1년 GDP가 1.6
내지 1.7조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요즘 한 390조 원 정도 되니까 달러로는 한 3,100억 달러, 3,1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비하면은 6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연간 매출은 약 3천억 달러. 연간 매출이 3천억 달러인데 시가총액이 2조 달러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 활용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도 구글 거죠. 유튜브를 2007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때 16억 5천 달러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뭐 20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는데 16억 5천에서 20억 달러 사이에 인수를 했겠죠. 지금은 그 가치를 2천억 달러로 봅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이게 몇 배가 튄 겁니까? 한 100배가 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 능력이랄까 경영 능력이 대단한 거죠. 직원 수는 전 세계에 약 10만 명 되는 회사입니다. 2016년인가 17년에 그 새 사옥을 지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인데 여기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 그 산호세 약간 북쪽에 있는 건데 10만 평 대지에 건축 면적 한 7만 평, 총 3만 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왼쪽 사진이 전경이죠. 전경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 사진이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무실 개념이 없죠. 칸막이 이게 없습니다. 없고 다 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선을 설계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이 물 흐르듯이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 별거 다 있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추가로 하겠지만 뭐 헬스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뭐 식당은 뭐 당연히 있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밖에 나갈 게 없다라는 거죠. 연봉도 높고 이것도 몇 년 전 통계인데 초봉이 15만 불 정도. 물론 이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보다는 약하지만은 15만 불이면 높죠. 높고 그래서 이게 꿈의 직장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인데 이제 젊은 학생이 와가지고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교수님 정말 꿈의 직장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보기엔 동물원이다.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밖에도 못 나오고 거기서 모든 거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그 가도소 생활하는 거지 그게 무슨 꿈의 직장이냐 그렇게 제가 냉소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산소 옥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은 복지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준 신사옥 내에 20개의 뷔페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거기에 근무하니까 식당이 한 20개는 있어야겠죠. 근데 이 20개 식당이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엔 중식 뷔페도 있고 일식 뷔페도 있고 이태리 뷔페도 있고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중식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한식 뷔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셰프도 5성급 호텔 주방장급이 와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호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도 개인별로 다 맞춰줬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쫙 깔아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신체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춤형 책상을 제공했고 낮잠 캡슐이 있답니다. 좀 피곤하면 이제 가서 낮잠 캡슐 자면 되고 그리고 반려동물 돌봄 센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를 키우던 새를 키우던 고양이를 키우던 출근할 때 개를 그 반려동물을 데려서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간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면은 그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그 직원이 받았던 급여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니 충성을 안 보이겠어요? 구글의 철학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줘야지 주인의식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죠. 동의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은 세계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이에요. 아니 내가 일하다가 죽으면은 내 배우자가 10년 동안 내 급여의 반을 받는데 어떻게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근데 구글이 그 2006년도에 막 커갈 적에 생산성의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1인당 순익 기여도, 그러니까 한 직원 한 명이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했을 적에 2006년도에 29만 달러 였는데 2007년도에 25만 불로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28년도에 20만 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29만 불에서 20만 불,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줄어든 거죠. 물론 이거는 뭐 그 조직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불황이죠. 그 영향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최고 경영진은 야,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라고 생각해서 옥시전 프로젝트 산소라는 거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구글 내에는 한 200개가 넘는 팀, 이 팀은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예전처럼 과가 있고 부가 있고 본부가 있고 그런 이제 개선 조직이 아니라 이 라인이 아니라 이제 스태프 조직이죠. 독립적인 기구죠. 조직이죠. 그래서 약 200개 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위 25개 팀과 하위 25개 팀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이제 추출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소 프로젝트에서 찾아낸 거는 생산성에 그 큰 차이가 나는 거는 팀장의 리더십이다. 예. 팀장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왜 산소라고 했느냐? 팀장은 조직의 산소다. 예. 팀장이 그 산소를 제대로 공급 못하면 그 팀은 죽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좋은 리더라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산소 프로젝트가 발견한 거는, 좋은 리더는 업무 능력,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간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미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괜찮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뻔한 얘기죠. 이거 발견하려고 엄청난 돈을 쏟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미가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팀원하고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누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하고 업무든 뭐 개인적인 일이든 우리가 뭐 그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까? 대화도 별로 안 나누죠. 근데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즉 업무 능력과 인간미를 동시에 보유한 팀장이 되기 위한 조건, 8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8가지 조건 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니 팀장 이제 리더십 훈련을 시킨 거죠. 최하위 평가 팀장, 그러니까 하위 25%에 해당되는 팀장들의 75%가량이 리더십이 개선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더십 영상을 올리면서 리더는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은 육성될 수 있느냐 했을 적에 어느 정도는 이게 육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스스로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내가 훈련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그 1인당 순익 기여도가 20만 불이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순익 기여도가 팍 뛰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는 34만 불, 두 배는 아니고 한 70%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거둔 겁니다. 산소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제 뭐 만족했겠죠.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생산성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에는 34만 불로 올랐다고 그랬죠. 근데 2011년에 29만 불, 2012년에 다시 19만 불로 떨어져서 구글이 위기를 느끼죠. 아마 이것도 그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2012년에 그 1인당 그 생산성이 19만 불로 떨어지니까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꽤 오래 걸립니다. 3년 걸리는데 해가지고 2015년에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거기서는 요전에 봤던 옥시전 프로젝트보다 좀 더 한 차원 높은 거를 찾아냅니다. 뭐냐면 팀을 분석했을 적에 팀원의 발언권과 사회적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좀 어려운 거죠. 팀원의 발언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배려가 팀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감수성, 즉 공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팀을 보니까 서로 배려하고 팀원끼리, 그리고 공감대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적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에피커시라고 그러죠. 효능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감수성, 공감이라는 건 뭐냐 했을 적에 이 직원들을 쭉 인터뷰하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마치 가면을 쓰고 생활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건 불행한 거다. 당연하죠. 혹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원, 같은 동료가 싫어서, 상사가 싫어서, 또는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들어서 어떤 회사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그건 불행한 생활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팀원들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때, 즉 관심을 갖고 또 배려를 해줄 쪽에 내가 심리적 안전, 여기서 심리적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psychological safety를 느낀다. 그래서 사회적 감수성, 즉 공감이죠. 그 다음에 발언권, 배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찾아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런 발견을 통해서 그거는 다음 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